테슬라 주가가 올랐네. 엔비디아가 어쨌네. 다들 그런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진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딴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일이 오고 있다고, 제발 고지대로 도망치라고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예쁜 조개 껍데기나 줍느라 정신이 없는 꼴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표,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내 아이 어떻게든 의대 보내서 소위 사짜 직업 만드는 거, 강남이나 마용성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깔고 앉는 거, 은퇴하고 월세가 들 상가 하나 갖는 거.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그 모든 목표의 전제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숭배했던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다면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 일론 머스크가 뇌에 칩을 박고 로봇을 만들며 내놓은 아주 냉정한 예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줄 아시나요? 반짝여서요? 예뻐서요? 아니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 앞 공원에 나갔는데 발에 채는 게 전부 5kg짜리 다이아몬드라고 상상해보세요. 그걸 주워서 금고에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쁜 돌멩이 취급하며 물수제비나 뜨실 건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가장 비싸고 희귀한 자원은 바로 고지능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 수천 페이지의 판례를 외우고 해석하는 판사, 난해한 코드를 짜서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 이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런 지적 능력을 갖춘 뇌가 너무나도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으니 가격, 즉 연봉이 천정부지로 솟았던 거죠. 그런데 머스크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이 공식이 산산조각 난다고 선언합니다. 왜냐고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지능의 무한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에이, 챗GPT 써봤는데 거짓말도 하고 별로던데? 아직 멀었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마치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문자 보내기 불편해서 누가 쓰냐? 물리 키패드 있는 블랙베리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AI의 발전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 둘, 셋 하는 선형적 속도가 아닙니다. 하나, 둘, 넷, 16으로 가는 지수적 속도예요. 어제 100점 맞던 놈이 내일 200점 맞고 모레는 1000점을 맞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미 의학 분야를 볼까요? AI가 MRI 사진을 판독해서 암을 찾아내는 확률이 인간 명의보다 높아진 지 오래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든 AI는 인간이 50년 걸려 풀던 단백질 구조 문제를 단 며칠 만에 풀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지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의 원가가 0원으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영어 번역 하나 맡기려면 전문가한테 10만 원 줬어야 했죠? 지금 구글 번역기, 팝하고 챗GPT 쓰면서 돈 내시나요? 공짜잖아요. 이미 번역이라는 지적 노동의 가치는 0원이 된 겁니다. 이 현상이 이제 의학, 법률, 코딩, 회계, 세무, 모든 전문직 영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모님들께 정말 뼈아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학원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죠? 우리 애 의대 가서 전문직 돼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대를 준비시키는 건 자동차가 막 발명되기 직전인 19세기 말의 아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마부가 되어라 라며 10년 동안 채찍질 연습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면 마부는 필요 없어요. 운전기사가 필요하죠. 아니,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운전기사조차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는 모든 지식 노동은 AI가 인간보다 수만 배 빠르고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안 하고 심지어 공짜로 처리해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낡은 주문만 외우고 계실 건가요? 머스크가 말한 3년 뒤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부터 AI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 해드립니다 라는 뉴스가 떠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능이 공기처럼 흔해지고 노동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머스크는 아주 충격적인 노동의 종말과 함께 역설적인 희망을 제시합니다. 방금 전 우리는 머리 쓰는 일, 즉 지식노동의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몸 쓰는 일은 로봇이 못하지. 걔네들 걷는 것도 어색하잖아. 배관공, 미용사, 간호사 같은 직업은 감각이 중요해서 대체 불가능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모라백의 역설에 갇힌 20세기식 사고방식입니다. 이 역설이 뭐냐고요? 인간에게 어려운 수학 계산은 컴퓨터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걷기나 물건 짚기는 컴퓨터에게 어렵다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계산은 AI가 해도 똥기저귀 갈아주고 택배 상자 나르는 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어 라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보신 적 있나요? 이 녀석이 처음 공개됐을 때 무대 위에서 사람이 쫄쫄이 옷 입고 춤추는 쇼를 했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냐? 사기 아니냐? 그런데 불과 2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옵티머스는 이제 두 발로 성큼 걷는 건 기본이고요. 아주 얇은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엄지와 검지로 집어 올려서 끓는 물에 넣습니다. 심지어 셔츠를 개고 요가 자세로 한발서기를 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된 동작이 아닙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간의 동작을 모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머스크는 장담합니다. 3년 안에 이 로봇들이 인간의 손보다 더 정교한 외과 수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종합병원 병원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기 2명의 외과 의사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 1번, 인간의사 김민석 씨. 연봉 4억 원 줘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넘으면 피곤해하고요. 주말엔 쉬어야 합니다. 어젯밤 부부싸움 했으면 수술하다 손이 떨릴 수도 있고 나이 들면 노안 와서 은퇴해야 합니다. 후보 2번, 테슬라 옵티머스 메디컬 버전. 가격은 단돈 3천만 원 일시불 구매입니다. 근무 시간은 24시간 365일,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갑니다. 전 세계 모든 수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다운로드하여 0.01mm의 오차도 없는 기계의 손놀림을 보여줍니다. 유지비는 전기세 몇천 원이면 끝납니다. 자, 병원장님들,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병원장님들이 누구를 고용할지 답은 이미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옆 병원은 로봇 써서 수술비 10만 원 받는데 우리 병원은 인건비 때문에 1,000만 원 받아야 한다면 그 병원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노동 가치의 붕괴입니다. 단순히 편의점 알바나 단순 반복 노동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손기술을 요하는 전문 기술직, 장인의 영역까지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이 인간이 하는 모든 물리적 행동을 대체하는 세상이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소름 돋아야 할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가진 파괴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는 사람이 로봇을 조립하거나 로봇이 차를 조립할 때 사람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비전을 보면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로봇이 조립하고 로봇이 검수해서 또 다른 로봇을 낳습니다. 마치 생명체가 번식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로봇의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의 가격은 결국 경차 한 대 값보다 훨씬 싸질 것이다. 아마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안일 다 해주는 가사 도우미 로봇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은 다 한 대씩 삽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귀찮은 일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사도우미, 식당 종업원, 택배기사, 공사장 인부 등 전 세계 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의 일자리가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실업률 5%, 10% 수준의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실업률 90%의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이 공포를 느낍니다. 야, 이 미친 소리야.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으란 소리냐? 일자리가 없는데 돈은 누가 벌어? 돈을 못 버는데 기업이 만든 물건은 누가 사? 맞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상식, 자본주의 1.0의 논리로는 이건 대재앙입니다. 소비자가 없는데 생산자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경제가 멈추고 폭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하여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입니다.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해주는 월 100만 원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처럼 살 수 있는 고소득의 삶이 어떻게 일이 없는 백수들에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보편적 고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국가가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월 5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어적 복지라면 보편적 고소득은 노동하지 않아도 누구나 왕처럼 살 수 있는 공격적 풍요입니다. 아니,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왕처럼 살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건의 가격이 바닥으로, 아니 지하실을 뚫고 내해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학 원론 1페이지를 펴봅시다.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격은 재료비 더하기 인건비 더하기 에너지 비용 더하기 마진입니다. 자, 여기서 미래를 대입해 봅시다. 첫째, 인건비. 로봇이 다 하니까 영원입니다. 둘째, 에너지 비용. 태양광과 핵융합 발전으로 영원에 수렴합니다. 셋째, 재료비. 로봇이 광산에서 캐고 로봇이 운송하고 로봇이 재활용합니다. 역시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죠? 결국 물건의 원가는 거의 공짜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최신 스마트폰 하나 사려면 150만 원 줘야 하죠?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전기도 공짜로 쓴다면 스마트폰 가격은 5만 원, 아니 5천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 짓는 걸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아파트 분양가 10억 원이죠? 땅값 빼고 건축비만 수억 원입니다. 그런데 3D 프린팅 로봇이 24시간 만에 집을 뚝딱 지어내고 자재도 로봇이 날라온다면 건축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억만 있어도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예언한 극단적 디플레이션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은 곧 경기 침체라고 배웠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AI 시대의 디플레이션은 다릅니다. 좋은 디플레이션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폭발해서 물건이 너무 넘쳐나서 가격이 폭락하는 거니까요.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는 풍요의 패러독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정말 피 튀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시스템 안에 내 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벌어오는 돈은 누구에게 갈까요? 로봇에게 갈까요? 로봇은 월급을 안 받습니다. 소비도 안 하죠. 그 막대한 이익, 즉 생산성의 과실은 몽땅 로봇을 소유한 사람, AI 기업의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자, 2030년의 계급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자본가. 생산수단인 로봇과 AI 기업 주식을 소유한 사람. 둘째, 잉여인간. 자본가들은 로봇이 벌어다주는 배당금으로 화려한 파티를 즐길 겁니다. 물건값이 아무리 싸져도 그들은 더 좋은 서비스, 더 희귀한 경험을 독점하겠죠. 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가 던져주는 기본소득 배급표를 받으며 근근히 연명해야 합니다. 물론 굶어 죽지는 않겠죠. 물가가 싸니까요. 하지만 그 삶이 과연 존엄할까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삶, 그저 사육당하는 가축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자본가가 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의대 보내야 하는데, 청약 당첨돼야 하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하는데, 정말 단단한 경제학도로서 안타까워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그 노동할 자격증들은 3년 뒤 AI 시대에는 박물관에나 전시될 유물들입니다. 로봇이 수술하고 AI가 판결하고 알고리즘이 행정을 처리하는 세상에서 인간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마치 자동차 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말발굽 제일 잘 가는 대장장이가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낡은 사고방식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노동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회비용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시나리오 A, 의대 올인 전략입니다. 월 사교육비 200만 원, 12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1억 원, 총 투자 비용 약 4억 원에 자녀의 청춘 20년이 들어갑니다. 결과는 AI와 경쟁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소득은 줄어드는 불안한 전문직 노동자입니다.
반면 시나리오 B, 자본가 양성 전략입니다. 월 200만 원 학원비 전액 삭감합니다. 그 돈으로 매달 S&P 500, 나스닥 100 지수 ETF 적립식 매수합니다. 기간은 똑같이 20년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10%로 보수적으로 가정해봅시다. 복리의 마법을 계산해볼까요? 매월 200만 원씩 20년 동안 연 10% 복리로 굴리면 얼마가 될까요? 원금은 4억 8천이지만 최종 자산은 약 15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을 감안하면 20억, 30억도 가능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사회에 나올 나이인 27세에 그는 이미 현금 15억 원을 준 자본가로 시작합니다. 매년 4, 5천만 원의 배당금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굳이 취업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예술을 하든 창업을 하든 세계 여행을 하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 부모로서 자녀에게 쥐어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곧 휴지 조각이 될 노동 자격증입니까? 아니면 평생 자녀를 지켜줄 자본의 등기권리증입니까? 아이에게 낡은 훈장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미래를 소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지분을 사주세요. 학원 끊는다고 당장 큰일 날 것 같죠? 아이 성적 떨어지면 불안하시죠? 그건 부모님의 불안이지 아이의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10년 뒤에 엄마 덕분에 나 지금 주식 부자야 고마워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온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도로인데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차가 자기 갈 길을 척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마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진짜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로보택시의 현실입니다. 미국 현지 사람들은 이제 이 서비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듯이 길거리에서 로보택시를 호출하고 차가 오면 뒷자리에 타서 편하게 스마트폰을 보며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거대한 문명의 변화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순히 자율주행이 신기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테슬라를 그저 전기차 좀 잘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가 본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진짜 노리는 건 우리 인류의 미래 인프라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은 시작일 뿐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심지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까지 이 모든 조각이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이야기의 본질부터 파헤쳐 봅시다. 테슬라에는 FSD, Full Self Driving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최근에 이 시스템의 AI 판단 모델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제는 차가 단순히 차선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피하며 좁은 골목길도 막힘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회사들과의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은 차 위에 라이다라는 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레이저를 쏴서 주변 상황을 3D로 인식하는 아주 비싼 장비죠. 반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머스크는 라이다는 비싸기만 한 쓰레기라며 아예 빼버렸습니다. 대신 오직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오직 눈으로만 보고 운전을 하듯이 AI도 시각 정보만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진정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처음에 머스크가 이 발표를 했을 때 업계에서는 미친놈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매일같이 카메라로 찍은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 주행 데이터만 무려 60억 마일이 넘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테스트 차량 수천 대를 굴리는 웨이모가 아무리 라이다로 정밀하게 측정해도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겪는 수만 가지 변수 데이터를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데이터 규모 면에서 비교 불가능한 자율주행의 끝판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카메라만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기계고 로봇은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지라고 선을 긋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머스크의 설계도는 다릅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란 무엇입니까? 4개의 바퀴 위에 카메라 센서를 달고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어디로 움직일지 스스로 결정하는 지능형 기계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뭡니까? 2개의 다리 위에 카메라 센서를 달고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기계입니다. 바퀴가 4개냐 아니면 사람처럼 다리가 2개냐의 차이일 뿐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뇌의 핵심 기술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라이다를 거부하고 카메라 시각 지능에 목숨을 건 진짜 이유입니다. 만약 비싼 라이다를 써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그 기술을 로봇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었을까요? 로봇 머리 위에 커다란 레이저 장비를 얹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카메라 기반 기술은 다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로봇에게 그대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며 학습한 모든 공간 인식 데이터가 로봇이 걷고 물건을 짚는 기술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천 기술로 자동차 시장과 로봇 시장이라는 2개의 거대한 산맥을 동시에 점령하겠다는 이 소름 끼치는 전략. 다른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한 대 만드는데 급급할 때 머스크는 이미 모든 기계를 지배할 시각지능의 표준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FSD 성능이 눈부시게 좋아졌다는 뉴스는 단순히 운전이 편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옵티머스 로봇의 지능 또한 그만큼 인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탄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옵티머스 시연 영상을 보셨나요? 이제는 2발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은 물론이고 뛰기까지 합니다. 테슬라 공장 안에서 아주 정밀한 부품을 분류하거나 물류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 출시될 젠3 모델은 본격적인 양산형 로봇이 될 텐데 이때가 되면 우리는 바퀴 달린 로봇인 테슬라 차를 타고 다리 달린 로봇인 옵티머스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게 될 겁니다. 웨이모가 한 대 한 대 수작업으로 로봇택시를 늘리며 고군분투할 때 머스크는 전 세계에 퍼진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업데이트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대의 로봇택시 군단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와 인프라를 가진 자의 무서운 권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눈을 반짝이실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그토록 자율주행에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거느냐? 단순히 우리가 운전대 안 잡고 편하게 해주려고요? 아니면 단순히 차 한 대 더 팔려고요? 천만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로 만들겠다는 소름 끼치는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꿈꾸는 테슬라 네트워크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침 9시 여러분이 테슬라를 타고 회사 정문에 내립니다. 보통의 자동차라면 이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주차장에서 뜨거운 뙤약볕을 받으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겠죠. 보험료 깎아먹고 주차비 내야 하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부채 상태입니다. 하지만 로봇택시 시대의 테슬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스마트폰 앱으로 로봇택시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이 차는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회의하고 서류 뭉치와 씨름하는 동안 여러분의 차는 밖에서 열심히 손님을 태우고 결제 대금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밤에 잠든 사이에도 차는 쉬지 않고 밤거리를 달리며 취득이나 야근족들을 실어 나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차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세상. 자동차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머스크는 로봇택시 한 대가 1년에 벌어다줄 순이익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파괴적 혁신이 있습니다. 현재 택시비의 약 80%는 인건비입니다. 하지만 로봇택시는 기사가 없으니 인건비가 제로입니다. 전기차라 연료비도 껌값 수준이죠. 머스크는 로봇택시의 이용요금이 결국 버스 요금보다 저렴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집 앞까지 딱 맞춰오고 목적지까지 단독으로 태워다 주는데 요금이 버스비 수준이다? 그러면 누가 비싼 돈 들여 차를 사고 매달 보험료 내고 주차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결국 개인의 차량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박물관으로 사라지는 거대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전 지구적 이동의 플랫폼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지능이 필요하고 그 지능을 유지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15년이 걸리는데 AI의 전기 수요는 6개월마다 2배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인프라로는 도저히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와 xAI를 전격 합병 2026년 2월 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발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입니다. 지구에서 전기가 모자라면 태양에너지가 무한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대기가 없어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지구보다 몇 배나 높고 밤도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통해 공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게다가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냉각 비용이 우주에서는 0원입니다. 우주는 그 자체가 거대한 냉장고니까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을 이용해 매달 수천 개의 AI 연산 모듈을 궤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차의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로봇의 판단 기능은 지구의 느린 컴퓨터가 아니라 우주에서 무한한 에너지로 돌아가는 슈퍼 AI로부터 직접 지능을 내려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 합병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자원 한계를 벗어나 우주급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무한 지능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테슬라 유저는 우주와 직접 연결된 통신망 스타링크를 통해 지구 어디서든 사막 한가운데서도 초고속 AI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회사들이 지상에서 전기료 걱정하며 서버 돌릴 때 머스크는 우주에서 공짜 전기를 쓰며 전 지구의 지능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격차를 과연 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하나로 묶은 진짜 이유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테슬라 생태계의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밖에서 차가 돈을 벌고 우주에서 지능이 쏟아진다면 그 결과물은 결국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가정에 로봇 한 대씩은 있게 될 것이며 이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 많은 분이 설마 로봇이랑 같이 살겠어? 라고 의심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화장실도 못 가시잖아요. 옵티머스도 그렇게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옵티머스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시간에 깨워줍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로봇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돕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하고 나면 로봇은 쉬지 않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냉장고에 식재를 유통기한을 체크해 부족한 물건을 스타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주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노부모님 곁을 지키며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죠.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옵티머스의 학습 능력입니다. 테슬라 차량 수백만 대가 도로에서 겪는 돌발 상황 데이터가 옵티머스에게도 이식됩니다. 물건을 얼마나 세게 잡아야 하는지, 계단을 오를 때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로봇은 매 초마다 진화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가격을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웬만한 경차 한 대 값이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로봇 한 대를 할부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해지는 순간 인류의 가사노동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라는 종이 수만 년 동안 짊어져 왔던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노동에 저당 잡혔던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거나 가족과 더 기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끝없는 허무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전환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고 AI가 지능을 대신하는 세상. 그 세상의 운영체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운영체제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회의하고 서류 뭉치와 씨름하는 동안 여러분의 차는 밖에서 열심히 손님을 태우고 결제 대금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밤에 잠든 사이에도 차는 쉬지 않고 밤거리를 달리며 취객이나 야근족들을 실어 나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차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세상. 자동차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머스크는 로봇택시 한 대가 1년에 벌어다줄 순이익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파괴적 혁신이 있습니다. 현재 택시비의 약 80%는 인건비입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는 기사가 없으니 인건비가 제로, 0입니다. 전기차라 연료비도 껌값 수준이죠. 머스크는 로보택시의 이용 요금이 결국 버스 요금보다 저렴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집 앞까지 딱 맞춰오고 목적지까지 단독으로 태워다 주는데 요금이 버스비 수준이다. 그러면 누가 비싼 돈 들여 차를 사고 매달 보험료 내고 주차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결국 개인의 차량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박물관으로 사라지는 거대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챙기는 전 지구적 이동의 플랫폼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지능이 필요하고 그 지능을 유지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15년이 걸리는데 AI의 전기 수요는 6개월마다 2배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인프라로는 도저히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와 xAI를 전격 합병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발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입니다. 지구에서 전기가 모자라면 태양에너지가 무한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대기가 없어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지구보다 몇 배나 높고 밤도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통해 공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게다가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냉각 비용이 우주에서는 0원입니다. 우주는 그 자체가 거대한 냉장고니까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을 이용해 매달 수천 개의 AI 연산 모듈을 궤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차의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로봇의 판단 기능은 지구의 느린 컴퓨터가 아니라 우주에서 무한한 에너지로 돌아가는 슈퍼 AI로부터 직접 지능을 내려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 합병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자원 한계를 벗어나 우주급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무한 지능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테슬라 유저는 우주와 직접 연결된 통신망 스타링크를 통해 지구 어디서든 사막 한가운데서도 초고속 AI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회사들이 지상에서 전기료 걱정하며 서버 돌릴 때 머스크는 우주에서 공짜 전기를 쓰며 전 지구의 지능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격차를 과연 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하나로 묶은 진짜 이유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테슬라 생태계의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밖에서 차가 돈을 벌고 우주에서 지능이 쏟아진다면 그 결과물은 결국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가정에 로봇 한 대씩은 있게 될 것이며 이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 많은 분이 설마 로봇이랑 같이 살겠어? 라고 의심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화장실도 못 가시잖아요. 옵티머스도 그렇게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옵티머스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시간에 깨워줍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로봇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돕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하고 나면 로봇은 쉬지 않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냉장고의 식재료 유통기한이 체크해 부족한 물건을 스타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주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노부모님 곁을 지키며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죠.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옵티머스의 학습 능력입니다. 테슬라 차량 수백만 대가 도로에서 겪는 돌발 상황 데이터가 옵티머스에게도 이식됩니다. 물건을 얼마나 세게 잡아야 하는지, 계단을 오를 때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로봇은 매 초마다 진화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가격을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웬만한 경차 한 대 값이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로봇 한 대를 할부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해지는 순간 인류의 가사노동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라는 종이 수만 년 동안 짊어져 왔던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노동에 저당 잡혔던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거나 가족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끝없는 허무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전환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고 AI가 지능을 대신하는 세상, 그 세상의 운영체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운영체제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3부, 슈퍼 AI의 시대와 인류의 결단, 4천조 제국의 생존 전략. 여러분, 여러분의 향후 10년이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10분 안에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최근 뉴스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의 통합법인 설립 소식을 보셨나요? 대부분은 그냥 머스크가 또 일을 크게 벌이는구나 하고 지나치셨겠지만 이건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닙니다. 자산가치 4,36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제국의 탄생이자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가 통째로 교체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26년 현재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위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박이 성공하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실패하면 수백조 원의 자본이 증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5년 안에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부터 딱 집중하세요. 10분 후면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어떤 기업이 10배 이상 오를지, 그리고 어떤 산업이 무너지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해질 겁니다. 경제해부실은 뜬구름 잡는 전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을 알려드립니다. 머스크가 왜 하필 지금 이 미친 듯한 합병을 추진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XAI는 현재 AI 모델 학습을 위해 매달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이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매출보다 20배 넘는 돈을 쓰고 있는 셈이죠. 이 현금 압발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스페이스X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 AI를 돌릴 전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대한민국 전체 발전량의 70%와 맞먹습니다. 원전 하나를 짓는데 15년이 걸리는데 AI 수요는 6개월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이 속도는 지구상의 그 어떤 발전시설로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구에서 안 되면 우주로 가면 된다. 우주에는 밤이 없고 24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며 냉각 비용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AI 전용 칩과 메가팩 배터리,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을 만듭니다. 스페이스X는 이 모든 장비를 스타쉽 로켓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고 지구 궤도에 수십만 개의 위성 데이터 센터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XAI의 인공지능 그록이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받아 24시간 쉼없이 연산을 수행하죠. 이 모든 정보는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테슬라 차와 로봇, 그리고 우리 손안의 장치들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하루 일과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테슬라 차에 타면 차가 먼저 말을 겁니다. 오늘 회의 자료와 주요 이슈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XAI의 그록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밤새 계산한 결과를 스타링크로 실시간 전송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공장에서는 옵티머스 로봇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의 두뇌 역시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습니다. 통신사 기지국이 없는 깊은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AI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위성과 직접 통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AI 전용 휴대폰입니다. 아이폰이 2007년에 등장해 세상을 바꿨다면 머스크가 만들 휴대폰은 차원이 다릅니다. 통신사 가입이 필요 없고 위성과 직접 연결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데이터가 무제한이며 AI가 모든 기능을 기본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 이상이 이 폰을 쓰고 매달 일정액만 낸다면 그 매출은 테슬라 전체 자동차 매출을 압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통신과 지능을 독점하는 우주 플랫폼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칩 부족이 아니라 전력 부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에너지를 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스크가 XAI와 스페이스X를 합병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전력 갈증을 지구 밖에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상에서는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40%가 냉각에 들어가지만 우주에서는 영하 270도의 환경 덕분에 냉각 전력이 거의 들지 않아 효율이 2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SMR에 투자하는 이유는 24시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메가팩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통해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 센터와 지상의 SMR을 연결하는 거대한 에너지 가전제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단위 생산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원전과 우주에서 쏟아지는 태양광 지능, 이 결합이 완성되는 순간 구글과 MS조차 머스크의 에너지 인프라에 월세를 내며 AI를 돌려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산업은 기존의 통신사들입니다. 2026년 현재 스타링크는 이미 약 10만 개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오지까지 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최종 병기는 바로 스타링크 위성 직접 연결, 디렉트 투 셀 기술입니다. 기존의 통신사 기지국 없이 위성이 직접 스마트폰과 통신하게 되면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최근 루머로 떠도는 테슬라 파이폰은 비록 공식 발표는 없으나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4의 핵심 전략인 지속 가능한 풍요와 궤를 같이 합니다. 만약 머스크가 스타링크 전용 기기를 출시한다면 그것은 통신비가 사실상 0원인 휴대폰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 충전 기술과 결합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끊기지 않는 무제한 AI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애플과 삼성의 생태계는 순식간에 우주 인프라 아래 종속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로 세상을 지배했다면 머스크는 지능의 파이프라인인 우주 통신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5에서 10만 원의 통신비가 통신사가 아닌 머스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테슬라의 가치는 제조사가 아닌 글로벌 통신 및 지능 플랫폼으로 재평가되며 4천조 원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2026년 6월 예정된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IPO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능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로봇이 육체 노동을 AI가 지능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의 유일한 가치는 판단과 소유에 남습니다. 노동으로 부를 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머스크가 구축한 이 거대한 문명 운영체제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생존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와 우주라는 키워드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옮기십시오. 테슬라 주식은 이제 전기차 주식이 아니라 AI 에너지 인프라와 우주 지능망의 통합 지분입니다. 또한 SMR,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케일 파워 등 우주 인프라 부품주들은 머스크 제국이 확장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곡괭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커리어 관점에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 해결력과 공감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AI가 수술을 더 잘하고 판결을 더 정확하게 내려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인간과 소통하는 영역은 마지막까지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가혹한 겨울이 되겠지만 우주로 확장되는 부의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해부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